안녕하세요. 복덕맘입니다. 오늘은 회사 때려치고 부동산 개업을 하고 싶다는 말씀들을 주변에서 종종 하셔가지고 요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조금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님들도 많고 주변의 지인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때그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제가 조금 답을 달리 드리기도 하고 장단점을 명확하게 조금 말씀드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는, 이제 좀 저도 중개업을 한 지 벌써 8년 차가 돼 가는데 요즘 느끼는 생각은 그냥 정말 부동산 중개업에 큰 뜻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혹자는 뭐 이렇게 잘 하고 있으면서 왜 남들을 못하게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힘든 부분들이 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강추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인의 의지가 있고 뭐 앞으로 여기에서 또 다른 또 미래를 보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 뭐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여기 중개업 그 다음에 개업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개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장밋빛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동산 시행사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 거는 사실 그게 전부이기는 하지만 중간중간 아이들 과외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금 작은 일들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하는 거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기는 하죠. 그런데 제가 회사를 나오면서 느꼈던 생각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나만의 울타리가 있었던 거구나. 나를 나로 보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어느 회사에 어떤 직급에 어떤 한 사람으로 또 봐줬어서 되게 뭔가 그때는 든든한 이제 갑옷을 입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게 이제 여실하게 느껴졌던 게 뭐였냐면 은행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거 대출 한도가 확 줄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직장 생활이 굉장히 또 보호막이었었구나라는 생각은 또 들거든요. 이렇게 직장 그만두고 개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인중개사 직업도 뭐 자격증도 좀 쉬운 것 같고 저렇게 사무실 하나 차려놓으면 뭐 중개보수도 장난 아니고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굉장히 자유로운 직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로운 시간을 따졌을 때는 정말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같이 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아이들 케어도 좀 할 수 있으면서 또 제가 이제 제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손님들 컨트롤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는 직장 생활은 그래도 퇴근하면 집에서 온전히 그래도 좀 쉴 수 있는데 주말에도 쉬고 공휴일에도 쉬고 그런데 이제 요 자영업이라는 것은 남들이 조금 쉴 때 일을 해야 되고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경기가 좋을 때는 정말 뭐 주말도 바쁘고 집에 가서도 밤늦게까지 계약 조율하느냐고 통화하는 경우도 부지기수고요. 또 남들이 쉬는 그런 뭐 이제 공휴일에도 저희는 나와서 또 일을 해야 됩니다. 뭐 그거는 뭐 강제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때 이제 손님들이 제일 많이 오시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거나 손님이 이제 뜸할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쉬는 타임을 가져야 되죠. 그럴 때는 이제는 요령이 생겨서 제가 하고 싶던 거 조금 하고, 배우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으로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사실은 그 업무량과 상관없이 매달 같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 중개업은 아니란 거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계약을 해야 이제 또 제 수입이 생기는 거고,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은 항상 같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제가 이제 고정 비용을 지출하고서라도 그래도 조금 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아서 이게 조금 불편하고, 직장 생활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지금 오늘 뭐 몇 건을 진행했더라도 내일 되면 또 다음 달, 다다음 달 것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항상 이게 이제 매출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요것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적응이 돼서 괜찮기는 한데, 개업하고 초반에는 좀 많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멘탈 관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창업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간단하게 5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모두 다 해당이 되시면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본금이 좀 필요해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개업을 하려면 사실 뭐 월세, 뭐 보증금, 월세에 있는 보증금도 중요하지만 권리금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지역별로 이거는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소 몇천 단위에서 뭐 억 단위가 넘어가는 권리금을 주고 인수인계해서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앉아서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공실상가에 가서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 이제 제가 물건도 찾고 손님도 또 이제 또 찾고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조금 시간이 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보통은 창업할 때 이렇게 기존의 부동산 자리를 인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의 자금은 또 필요하다는 거는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리금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임대하는 데 있어서 보증금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대출을 받고 다 진행을 하신다면 하시다가 정말 금방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요거를 잘 판단하셔서 첫 번째 요 조건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 선정을 좀 잘 해야 돼요. 사실은 자본금이 있어도 어느 위치가 좋은지도 처음엔 잘 모르고, 이리저리 이제 물어보러 부동산을 다니면 같은 업종으로 사실은 창업을 하는 거라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 협회에 있는 협회 사이트에 있는 그런 자리를 알아보시거나 뭐 따로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또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 자리를 어디에 잡는지에 따라서 내 중개 대상물의 종류가 확실하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게 수익화할 수 있는 그 여건의 좋은 자리인지 이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지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뭐 이면 같은데 조금 싸서 들어갔다가 조금 계약이 안 나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위치 선정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무 능력이에요. 실무 능력을 처음부터 갖춘 사람은 사실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시험을 보고 나면,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자신감에 좀 충만을 해요. 그래서 나 합격했는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공인중개사 자격 합격은, 자격증 취득하는 거는 정말 그냥 하나의 기본 과정일 뿐, 실무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실무는 정말 배우셔야 되고요.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아니고, 본인이 이제 좀 적응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라면
뭐 어디 듣지 하셔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한 뭐 그냥 일단은 6개월 정도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다른 데서 조금 일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정도가 채워지면 저는 개업을 하셔도, 그리고 그 소속 공인중개사로 있었던 그 부동산에서 정말 일을 잘 많이 배우고 계약서도 많이 쓰셨다면 저는 창업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래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네트워크는 뭐 이제 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제 사람들하고의 이제 일인 거잖아요. 중개업 자체도. 뭐 직장 생활도 사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 어느 관계를 맺든 간에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데, 중개업도 마찬가지예요. 손님하고 나하고의 그런 연결고리. 그리고 이제 우리 부동산 중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파트는 거의 뭐 공동중개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인근에 있는 부동산 하고와의 그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 혼자만 막 혼자 잘 살려고, 계약 많이 하려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가는 그 동네에서도 사실은 밉상으로 전락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부동산 대표님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융화, 뭐 그냥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조금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성격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은 뭐 직장 생활하고 달리 부동산은 낯선 사람과도 굉장히 또 친밀하게, 그리고 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사실 저도 내성적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조금 브리핑 실력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그 부분은 내성적인 것과 뭐 이제 외향적인 것과는 별개로 자연스럽게 취득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크게 뭐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너무 소극적이고 사람들 만나면 막 덜덜덜 떨고 막 이러면 중개업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섯 번째는 마케팅 역량이에요. 요즘에는 젊은 중개사분들이 굉장히 중개업으로 많이 오시기도 했고, 이제 예전에는 네이버 광고만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블로그는 기본이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이제 저도 블로그하고 유튜브만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사실은 많이 쌓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확실하게 뭐 계약으로 연결이 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보고 뭐 다른 분들을 소개시켜 주신다든지 뭐 와서 상담을 하셔서 그게 이제 계약으로 나중에라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부분은 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연세가 있으신 우리 중개사님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는 뭐 그냥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리고 내 사무실이면 그냥 뭐 다 들어와서 매물 주시고, 그리고 손님 와서 집 찾아달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뭐 발로 뛰는 것도 기본이고, 그러니까 손품을 팔아서라도 나를 알리고 광고를 해야 어느 정도 이 업계에서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이제 1년 평균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거래가 많거나 적거나 뭐 조금 있거나 이런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멘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당장 없더라도 뭐 1년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자본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멘탈이 있거나, 뭐 이렇지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살아남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폐업률도 해마다 정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뭐 자격증 취득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라면 직장생활 하면서 공부하면서 한번 좀 자격증 취득하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보셔도 되고요. 자격증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이제 중개사분들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귀 기울여서 본인이 마지막에는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어진 영상인 것 같기도 한데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여기 다른 이제 뭐 중개사분들이 유튜브에 올린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제가 지금 중개업 하는 동안 느낀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